여러분은 대추야자라는 과일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단맛이 강한 말린 과일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추야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 안엔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종교, 생존 그리고 과학이 숨어 있죠. 사막에서 태어나 문명을 살리고 지금은 슈퍼푸드로 불리는 과일. 오늘은 대추야자의 잊혀진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1. 대추야자 이름부터 흥미롭다. 영어로는 데이트. 그런데 데이트와 스펠링이 같죠.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닥틸로스, 손가락이라는 뜻. 열매가 길쭉하고 손가락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 하지만 이 단어가 영어로 흘러들어오면서 날짜와도 혼동됐고 후에는 사람과 만나는 데이트라는 의미로도 확장. 요약하자면 데이트, 손가락 모양의 열매, 날짜, 만남. 단어 하나로 세 가지 의미를 품은 과일. 2. 생존의 상징, 사막의 생명나무. 대추야자는 5천년 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부터 존재해. 사막에서도 자라는 경이로운 생명력. 뿌리는 지하수까지 도달하고 나무는 평균 100년, 길게는 200년 넘게 살기도 한다. 한 나무에서 연간 100에서 150kg의 열매를 수확 가능. 생존 필수 3요소를 모두 제공. 사막의 생명나무, 사막의 어머니라는 별칭. 기원전 고대 문서에도 언급. 바빌론의 왕들은 대추야자 수확 시 제사를 올렸다고 전해짐. 3. 왕의 식탁과 미라의 비밀. 고대 이집트에서는 단맛을 내는 주재료로 대추야자 사용. 꿀보다 귀한 존재. 왕의 연회에서는 껍질을 벗긴 대추야자를 꿀에 절여서 제공. 심지어 대추야자의 끈적임과 향균 작용 때문에 미라 제작에도 사용. 내장을 제거한 뒤 방부 처리를 위해 대추야자 잼을 썼다는 설도 있음.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대추야자 열매, 아직도 원형을 유지하는 경우도 보고됨. 4. 종교 속 신성한 과일.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기간 해가 진 뒤 처음 먹는 음식이 대추야자. 이후 빠르게 혈당을 올리면서 위장에 무리가 없음. 꾸란에서도 무함마드가 단식 후 가장 먼저 대추야자를 먹었다고 언급. 기독교에서도 대추야자는 등장.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대추야자 잎을 깔아맞이. 지금도 팜선데이라는 절기로 이어짐. 유대교에서는 7가지 신성한 작물 중 하나로 대추야자를 꼽음.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그리고 대추야자. 5. 과학이 밝혀낸 슈퍼푸드의 정체. 대추야자의 당분은 높지만 혈당 지수는 낮은 편.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셀레늄 등 항산화 물질 풍부. 노화 예방, 항염, 면역력 향상에 도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탁월. 최근 연구 치매 예방에 긍정적 영향 가능성. 건조 방식에 따라 영양소 차이도 있음. 매자줄 품종이 가장 유명하며 크고 육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 6. 2000년 전 씨앗이 다시 살아나다. 1960년대 이스라엘 마사다 유적에서 발견된 2000년 전 대추야자 씨앗. 과학자들이 실험 끝에 2005년 발화 성공. 이 나무는 메투셀라라는 이름을 가짐.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품종과 유전적으로 유사.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역사적 DNA의 보존물.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작은 말린 과일 하나, 그 안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대추야자는 사막의 생명, 문명의 상징, 그리고 시간의 전령자입니다. 다음에 대추야자를 먹게 된다면 단순한 단맛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번 냄새를 맡으면 일주일은 잊을 수 없다는 동물, 이름만 들어도 코끝이 찡한 스컹크. 하지만 이 냄새 폭탄 동물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전략과 놀라운 진화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저 악취나는 동물로만 알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1. 냄새, 그것은 경고다. 스컹크는 냄새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기 위해 냄새를 쏘는 것입니다. 마주친 적에게는 먼저 꼬리를 번쩍 들고 발을 쿵쿵 구르며 흰 무늬를 강조하며 경고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걸 무시하면 그때야 비로소 발사. 이 경고 행동을 보면 스컹크는 오히려 가능한 한 싸움을 피하려는 전략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 악취 속의 화학 티올 이야기. 스컹크 냄새의 주범은 티올이라는 화합물.
황 원자가 포함된 분자로 썩은 달걀 냄새와 매우 유사한 분자 구조. 티올은 인간의 후각 수용체를 강하게 자극해 1조분의 1 희석 농도에서도 감지 가능.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냄새 중 하나. 스컹크는 티올뿐 아니라 티오아세테이트라는 성분도 뿜는데 이건 냄새가 나지 않다가 공기 중에서 산화되며 지연형 악취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옷에서 며칠 후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3. 스컹크는 고양이다. 스컹크는 과거에는 족제비과로 분류됐지만 DNA 분석 결과 지금은 별도의 과로 독립됨. 재미있게도 스컹크는 고양이과와도 약간 가까운 유전적 관계를 가짐. 그래서 스컹크도 고양이처럼 걷는 자세나 눈 반사가 비슷하다는 연구도 있음. 4. 미국 경찰도 스컹크를 쓴다. 스컹크 워터는 실제로 이스라엘과 미국 경찰이 군중 해산용으로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입니다. 스컹크의 악취를 본떠 만든 이 액체는 맞은 사람의 옷과 피부에서 며칠간 냄새가 빠지지 않아 사회적 망신을 유도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의 사용은 인권 논란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은 바 있음. 5. 스컹크도 애완동물이 될 수 있다. 놀랍게도 북미에서는 냄새샘을 제거한 스컹크가 일부 애완동물로 키워지기도 합니다. 스컹크는 매우 호기심 많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가짐. 다만 야생성이 남아있어 정기적인 훈련과 관리가 필요. 미국 17개 주에서는 허가증을 받으면 스컹크를 합법적으로 반려동물로 기를 수 있음. 6. 왜 흑백 무늬일까? 흑백 줄무늬는 단순한 멋이 아니라 위협의 시각적 경고장치입니다. 포식자는 무늬만 봐도 아, 쟤는 냄새나는 애야 하며 회피. 심지어 일부 새들도 스컹크의 줄무늬 패턴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학습한다는 연구도 있음. 7. 스컹크의 천적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스컹크를 피하지만 올빼미는 예외. 후각이 거의 없어서 냄새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 그래서 스컹크는 올빼미를 가장 무서운 천적으로 여김. 스컹크는 단지 냄새만으로 살아남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 냄새 뒤에는 진화의 정교한 전략, 사회적 신호, 그리고 인간 사회에까지 영향을 준 과학이 숨겨져 있죠. 다음에 누군가를 스컹크 같다고 말할 땐 그 안에 숨은 똑똑한 생존 본능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죽은 사람의 흔적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계속 남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인 사건부터 과학이 포착한 정체불명의 정보까지. 오늘은 죽은 자의 흔적이라는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1. DNA는 사라지지 않는다. 범죄 현장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은 죽은 자의 DNA입니다. 놀랍게도 시신이 사라진 후에도 수년간 모발, 체액, 조직의 흔적이 남아 그 사람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30년 전 살인사건이 2023년 DNA 분석으로 해결된 사례도 존재. 즉, 과학적으로 죽은 자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입니다. 남긴 흔적이 말해주니까요. 2. 사라진 사람의 전자기 흔적. 미국 미시간주에선 2007년 한 남자가 숨진 지 48시간 뒤 그의 휴대폰이 집 와이파이에 자동 접속된 일이 발생. 폰은 침실 선반에 있었고 손도 닿지 않았으며 움직인 흔적도 없었습니다. 데이터 기록상 그는 죽은 뒤에도 귀가한 것처럼 기록된 거죠. 전자기기와 인간의 생체 정보 사이에 남은 어떤 디지털 잔재일까? 혹은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3. 유령의 향기 후각의 기억. 일본과 러시아의 연구에 따르면 사망 직후의 공간에서 특정한 냄새가 지속되는 경우가 보고됨. 그 냄새는 꽃향기, 담배 냄새, 향수 등 생전에 그 사람이 즐기던 향기일 경우가 많음. 후각은 인간 감각 중 기억과 가장 밀접한 감각. 죽은 사람이 남긴 감정 에너지가 특정한 분자 정보와 결합해 후각적 유령 현상을 만든다는 설도 존재함. 4. 뇌파 실종 사건. 죽은 자의 뇌파가 감지됐다. 2019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의 뇌파가 사망 후 7분간 다시 반응하는 현상이 관측됨. 당시 의료진은 의식 없는 뇌가 주변 자극에 반응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죽은 자의 마지막 흔적이 공간에 반사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 이 현상은 아직도 공식적인 과학적 설명이 불완전함.
일부는 이를 영혼의 마지막 흔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5. 사진 속의 그림자. 오래된 가족사진이나 단체 사진에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의 형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음. AI 분석을 통해 사진 조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으며 일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람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음. 빛과 기억 혹은 공간의 정보 저장 이론까지 등장. 공간은 과거의 순간을 흡수하고 때로 그것을 되갚는다. 6. 죽은 자가 남긴 전자 기록들. SNS나 메신저에선 사망자의 활동 기록이 계속 존재함. 이로 인해 실제로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자동 생일 알림, 친구 추천 채팅 목록에 등장하는 사례가 빈번. 심지어 AI 채팅 앱에서는 죽은 사람의 말투, 감정, 기억을 그대로 학습시켜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경험이 가능해짐. 이는 위로인가 아니면 디지털 유령인가? 7. 산자가 느끼는 죽은 자의 기척.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공통적으로 죽은 사람의 기척을 느끼는 현상이 자주 보고됨. 특히 장례 후 3일에서 7일 사이 가족 중 누군가는 그 사람이 잠깐 다녀간 느낌을 받았다고 함. 과학자들은 이를 슬픔으로 인한 감각 착각이라 설명하지만 그들이 남긴 냄새, 소리, 그림자, 때로는 짧은 말 한마디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남는 가장 조용한 흔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죽은 이들의 기억과 정보 기척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 밤 조용히 방을 둘러보세요. 당신 곁엔 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소소한 지혜를 전하는 1분 토막 정보 긴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채소 매일 드시죠? 그런데 그 채소 정말 제대로 알고 드시고 계신가요? 씻는 법부터 보관법, 그리고 놀랍게도 채소가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비밀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평범하지 않은 채소에 대한 꿀팁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 알아두면 건강도, 장바구니도, 냉장고도 싹 달라집니다. 그럼 채소의 세계로 출발해 볼까요? 1. 채소는 물보다 식초가 먼저다. 대부분 채소를 흐르는 물에 먼저 씻죠. 하지만 흙과 미세농약 성분은 물만으로 잘 안 씻깁니다. 정답은 식초물 5분 담그기. 1리터 물에 식초 1스푼만 넣어 5분만 담가보세요. 살충제 성분과 세균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어요. 특히 시금치, 상추, 깻잎 등 잎채소에 탁월합니다. 2. 감자와 사과 함께 두면 안 되는 이유. 사과는 에틸렌가스를 분비해 주변 채소 과일의 숙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감자 옆에 두면 감자가 빨리 싹이 나요. 보관할 땐 감자는 종이봉투에 따로 보관하고 사과는 냉장고 상칸으로. 3. 양파 잘라서 보관하면 공기청정기가 된다. 믿기 힘들겠지만 양파는 공기 중 유해 성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잘라서 남은 양파를 랩에 싸두지 말고 작은 접시에 담아 거실이나 냉장고 안에 두세요. 냄새 제거는 물론 박테리아 억제 효과도. 4.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어야 약이다. 끓는 물에 데치면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이 파괴됩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만 데우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 오이 껍질 벗기지 마세요. 오이 껍질에는 베타카로틴과 실리카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좋아요. 단, 껍질에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으니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충분히 씻은 뒤 섭취하세요. 6. 당근은 기름과 먹어야 흡수가 된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요. 기름에 볶거나 올리브유를 뿌려 샐러드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근 주스, 생으로 갈아 먹는 것보다 살짝 기름에 조리한 당근이 흡수가 잘 돼요. 7. 채소도 밤에 숨을 쉰다. 냉장고 보관법의 진실. 채소는 수확 후에도 호흡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숨쉬며 수분이 빠져나가 시들죠. 해결 방법은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 키친타월과 함께 넣기. 수분은 유지하고 호흡은 조절해 신선도가 2배 오래 갑니다. 8. 깻잎 보관은 세로로. 이유는 깻잎은 눕혀 보관하면 아래쪽 잎부터 금방 무르고 상합니다. 반찬통에 세로로 꽂아 보관하거나
입 사이에 키친타월을 한 장씩 끼워 수분 조절을 해주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9. 물을 거꾸로 세워두면 더 오래 간다. 무는 뿌리 채소라 수분이 뿌리 끝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눕히면 수분이 빠르게 마릅니다. 신문지에 싸서 뿌리 쪽이 아래로 향하게 보관하면 수분이 보존되어 아삭함이 오래 갑니다. 10. 남은 채소 육수로 부활시키는 법. 남은 양파 껍질, 대파 뿌리, 무, 끝단, 당근 꼭지. 다 버리셨다고요?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끓이면 깊은 맛의 천연 육수가 됩니다. 냉동실에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30분만 끓이세요. 짜투리 채소가 국물 요리의 히든카드로.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채소의 숨겨진 능력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냥 씻고 그냥 보관하던 채소들이 사실은 건강과 맛,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을 조금 더 똑똑하게 바꿔줬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채소 꿀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일상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고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 귀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귀 파면 안 좋아요. 귓밥은 절대 파면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귀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속설 10가지를 파헤치고 과학적 진실과 함께 귀 건강을 지키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귀 정말 생각보다 중요한 부위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청력은 물론 뇌 건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귓밥은 자주 파야 깨끗해진다. 속설 귀는 더러우니까 자주 파야 한다. 진실 대부분 사람은 귓밥을 파지 않아도 자연 배출이 됩니다. 오히려 자주 파면 외이도염, 고막 손상 위험이 커요. 전문가 권장 파는 주기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겉부분만 조심히. 2. 면봉으로 귀를 파면 안전하다. 속설 면봉은 부드러우니까 괜찮다. 진실 사실 면봉이 가장 위험합니다. 귓밥을 밀어 넣을 수 있고 고막에 닿으면 이명이나 감염 발생 가능성도 있어요. 면봉은 웨이도 입구까지만 절대 깊숙이 넣지 마세요. 3. 귓밥 색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진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노란색 젖은 귓밥 유전적으로 일반적이며 땀이 많은 사람에게 흔함. 회색 건조한 귓밥 동양인에게 많고 피부가 건조한 타입일 수 있음. 진한 갈색 또는 피가 섞인 경우 염증이나 출혈 의심, 병원 진료 필요. 4. 귀가 자주 간지럽다면 병원에 가야 한다. 진실 맞습니다. 귀안이 자주 간지러운 것은 곰팡이성 외이도염 혹은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자주 후비는 습관, 이어폰 사용, 습한 환경 등이 원인입니다. 방치하면 청력 저하까지 갈 수 있어요. 5. 귀가 울릴 땐 뇌 이상 신호다. 진실귀 울림, 즉 이명은 뇌의 청각처리센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고혈압, 이석증, 뇌졸중, 전조 증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지속되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검사 받으세요. 6. 귀 속 털이 많으면 청력이 나빠진다. 속설 깃털은 해롭다. 진실 오히려 깃털은 먼지와 벌레의 침입을 막는 방어벽입니다. 과도하게 제거하면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미관상 너무 길어진 경우만 바깥쪽만 살짝 정리하는 게 좋아요. 7. 이어폰 오래 쓰면 귀가 막히고 안 들린다. 진실 맞습니다.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면 귀 안 온도가 올라가면서 세균 번식 위험이 커지고 압력으로 인해 외이도염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시간 사용하면 10분은 쉬어줘야 청력에 안전합니다. 8. 한쪽 귀로만 전화하면 귀가 나빠진다. 진실 계속 한쪽 귀로만 듣는 습관은 청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쪽 귀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블루투스를 사용할 경우도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소리 크기 또한 6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귀가 붉어지면 화가 난 거다. 진실 단순히 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귀는 말초혈관이 많은 부위라 체온 변화, 감정 변화, 혈압 상승 혹은 감염 등으로 쉽게 붉어질 수 있어요. 특히 양쪽 귀 중 한쪽만 지속적으로 붉다면 뇌이염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10. 귀가 나빠지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진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노년기 청력 저하는 뇌의 청각 정보 처리 능력을 떨어뜨려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청력 손실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청력 저하 시 보청기 착용, 정기 검사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귀에 숨겨진 진실과 오해받아온 속설들을 파헤쳐 봤습니다. 귀는 작지만 뇌와 가장 가까운 기관 중 하나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고 민감한 부위입니다. 잘 관리하면 평생 건강한 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귀, 오늘부터는 더 소중하게 다뤄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귀 관리 꿀팁도 나눠주세요. 1분 토막 정보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럽의 심장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얽힌 낭만적인 전설과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르샤바 하면 떠오르는 건 쇼팽, 역사적인 전쟁. 하지만 그 이름의 기원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놀랍게도 바르샤바는 한 어부와 인어의 사랑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명인 줄만 알았던 워소 그 안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전설과 민족의 상징이 담겨 있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바르샤바의 이름 유래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역사, 신화, 그리고 언어가 하나로 얽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 워소라는 이름의 구조부터 보자. 영어로 워소, 폴란드어로는 바르샤바. 단어를 잘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워즈, 자워.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워즈와 소어 전설 어부와 인어의 사랑 이야기.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비스와 강 근처에 사는 어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물속에서 아름다운 인어를 발견하죠. 그녀는 단순한 인어가 아닌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존재였고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 지역 사람들은 두 이름을 합쳐 워즈 사와라 불렀고 점점 바르샤바가 된 거죠. 이 전설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바르샤바의 강과 깊은 연관이 있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3. 왜 인어가 바르샤바의 상징인가?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바르샤바 시청 앞에는 칼과 방패를 든 인어상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역시 소어. 이 인어는 도시를 보호하는 수호신적 존재로 여겨지며 심지어 바르샤바의 공식 문장과 깃발에도 등장합니다. 즉,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도시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이죠. 4. 역사적 해석 실제 지명 유래. 전설과는 별개로 역사학자들은 다른 관점도 제시합니다. 와샤와는 원래 워즈의 마을이라는 뜻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중세시대 실제로 존재했던 귀족 또는 상인의 이름이 워즈, 그리고 자원은 정착지, 장소를 의미하는 슬라브어 어근입니다. 즉 와샤와 워즈가 사는 곳 또는 워즈의 땅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이론이 전설과 완전히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과 전설이 함께 발전해온 셈이죠. 5.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들. 폴란드어에서 와샤와의 발음은 바르샤바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워소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도시 이미지도 다소 달라졌어요. 전쟁이라는 단어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처럼 바르샤바라는 도시 이름 하나에도 사랑 이야기, 전설, 역사, 언어의 변화까지 녹아 있습니다. 이제 바르샤바에 가면 도시의 상징 인어 조각상을 보며 어부 워즈와 인어 소어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수백 년을 지켜온 문화와 감성이 담긴 이름이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도시 이름 속 숨겨진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